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 버겁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방을 정리하세요. 이 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마 수천 번은 들었을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웃어넘기는 이 말을 그는 왜 그토록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신 앞에 놓인 어지러운 방은 단순히 지저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주한 혼돈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삶의 복잡함과 불확실성이 바로 그 방 안에 담겨 있는 셈이죠.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내 손이 닿는 작은 혼돈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작은 방을 경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작 이런 방 하나 정리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그곳은 더 이상 방이 아닙니다. 무한한 잠재력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한 관찰자가 아니라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자가 됩니다. 우리가 방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선입견과 게으른 습관이 만들어낸 저해상도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 공간의 본질은 무한한 가능성의 한 조각입니다. 위대한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방을 그렸을 때 우리는 그저 낡은 가구가 놓인 공간이 아니라 빛나는 생명력과 존재의 본질을 봅니다. 예술가들은 우리의 무딘 인식을 깨고 평범한 사물 뒤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지루하고 무의미하며 영감도 없는 잿빛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예술가가 평범한 현실을 재창조하여 그 이면의 빛을 보여주듯 당신도 당신의 방을 정리함으로써 바로 눈앞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고 바꾸고 싶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과 의지가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은 이전보다 당신을 아주 조금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음 발걸음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방을 정리하는 행위는 고대의 연금술과도 닮아 있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연금술사들이 현자의 돌을 만들려 했던 시도가 단순히 물질을 변형시키는 작업이 아니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변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자기 변형의 과정이었습니다.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는 동안 그의 내면 또한 정화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방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삶의 목적을 설정하며 혼돈과 마주하고 심지어 당신 안에 잠든 창의성을 깨우는 심리적 작업입니다. 방은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방을 제대로 정리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잠들고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하러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방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방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방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는 돈보다 취향이 더 중요합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풍요가 아닌 제약 속에서 피어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신적인 행위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작은 방을 아름답게 가꾸는 과정은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창조주를 깨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작은 우주에 완벽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할 때 당신 가족 안에 숨어있던 모든 병리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의아해하며 당신의 변화를 그다지 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더욱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돈과 악에 대한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대신 당신을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집안에 있는 악마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가족의 어두운 유산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작 내 방 하나, 내 자신 하나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로 세운 후에야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죠. 하루 8시간 공부해야지 같은 무리한 계획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약속입니다. 대신 자기 자신과 협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치 고집세고 통제 불가능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입니다. 자, 이걸 해야만 해. 하지만 얼마나 할지는 내가 정해.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 내가 원하는 보상을 줄게 스스로를 폭군처럼 다그치지 마세요. 보상을 활용하며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터무니없고 한심하게 느껴질 만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5분을 지켰다면 다음 주에는 10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5분씩만 늘려도 1년이면 하루 4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피노키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쾌락의 섬으로 갑니다. 그곳은 아무런 노력 없이 충동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 섬은 사실 전체주의자들이 운영하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빼앗고 생각 없는 당나귀로 만들어 소금 광산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충동적인 쾌락의 추구가 어떻게 우리를 노예 상태와 전체주의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우리의 가장 고귀한 선물인 언어와 이성을 단지 순간의 쾌락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대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을 향해 우리 자신을 정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데올로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때 당신은 약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 안에서부터 나오지 않고 어딘가 분열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당신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통합감과 강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거나 남의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언어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생각을 다듬고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말을 점점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만들수록 당신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을 조종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가능한 한 신중하게 진실을 표현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향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할 때 그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교육해야 합니다. 인문학 고전을 읽으십시오. 특히 인간의 고통과 실존의 문제를 깊이 파고든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솔제니친, 조지 오웰과 같은 거장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그들의 글은 당신의 정신을 조직하고 당신을 반석 위에 세우며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책들은 당신을 분해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재건할 것입니다. 부서지고 다시 지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정체된 유아로 늙어가는 끔찍한 대안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시면, 즉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신화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속한 문화와 역사를 상징합니다. 모든 문화는 죽은 자들이 만들었기에 낡고 병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대는 그것을 끊임없이 부활시켜야 합니다. 즉, 당신은 괴물의 뱃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구출해야 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해를 끼칠 능력이 없는 무해한 존재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약할 뿐입니다. 토끼는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것이 토끼의 미덕은 아닙니다. 그저 잡아먹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미덕은 당신이 괴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처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생겨납니다. 영웅은 언제나 내면에 괴물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배트맨처럼 말이죠. 인생의 고통이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고 그 쓰라림이 분노를 낳고 그 분노가 복수심으로 이어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괴물에게 잠식당하는 길입니다. 대신 자발적으로 당신 안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와 대면하십시오. 당신의 분노와 원망 속에 담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감정들은 당신이 세상에 외쳐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위험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위험해질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그 위험이 서리는 법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의 원어는 무기와 그것을 사용할 능력을 가졌지만 칼집에 넣어두기로 결심한 자를 의미합니다. 힘을 가졌으되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하고 도덕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부끄럽게 만드나요? 무엇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나요? 당신의 양심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바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 자신조차 돌보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잠재력을 외면할 때 당신은 그저 텅 빈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능성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당신 자신을 책임질 수 있게 되면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공동체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행복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덧없는 감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책임감을 짊어지는 데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을 찾으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를 단련시키십시오. 당신에게는 세상에 기여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으며 당신의 기여 없이는 세상이 불완전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삶을 구원할 동아줄입니다. 오늘 당신의 방으로 돌아가 가장 작고 사소한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지러운 책상 위에 책 한 권을 제자리에 꽂는 그 행위가 당신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평화와 은총이